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지에 걸어놓은 것처럼 제 요즘에는 좀 바람에 관련된 지표들, 요즘 경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어제도 좀 홈런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좀 바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요일이기 때문에 15경기 중에 14경기가 낮 경기로 열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낮 경기 지표 같은 것도 다 따져가면서 오늘 분석에 좀 적용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경기는 양키스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윌 워렌이랑 이제 딘 크레머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시리즈를 앞두고 볼티모어에서 여러 타자들이 6월달 들어서는 성적이 좋아진 게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뭐 러치맨이라든지 뭐 밑에 있는 조던 웨스트버그도 그렇고 꽤 많은 선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지금 볼티모어가 러치맨은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직전 경기 때 웨스트버그도 아마 이제 공에 손을 맞아가지고인가, 그래서 지금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볼티모어가 어제도 이제 무득점에 그쳤는데, 낮 경기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볼티모어의 낮 경기 오바세, 그런 것들이 약간은 균열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낮 경기여가지고 이 또 볼티모어다 보니까 약간 오바를 추천을 드렸는데, 오히려 양키스에서는 케이시 슈미트가 이제 뭐 7이닝 노히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잘 버틴 것들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갔었는데, 그래도 양키스가 지금 꾸준하게 최근 경기들에서는 빠따가 좋아진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자, 가장 먼저 제가 윌 워렌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이 친구 뭐 구속은 93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 선발 투수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스핀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발 투수 중에서 2555에 달하는 이런 정도의 RPM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꽤나 묵직한 구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다가도 좀 맞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오락가락이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기도 천사한테 삼진을 11개나 잡는다든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딘 크레머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일단 좌타자한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또 이제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양키스한테 엄청 약하지는 않은데요. 양키 스타디움을 갔을 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뭐 5.91, 그리고 뭐 피홈런 7개나 있다든지, 더구나 지금 양키스가 빠따가 조금 올라온 상황인지라 저는 뭐 양키스를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그 전까지 너무 빠따가 좀 침체가 됐었고,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지라, 뭐 어제처럼 볼티모어가 정말 못 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또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하다고는 싶기는 한데, 9.5가 어디도 딱 이제 9점에 걸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서 조금 사리고 싶기는 하고요. 다음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요. 잭 라텔이랑 케이시 마이즈가 붙습니다. 먼저 일단 디트로이트는 낮 경기 때는 언더세가 많이 보이는 팀이에요. OPS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어상으로는 밤 경기에 비해서 낮 경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어서 디트로이트는 이게 낮 경기 때 언더세가 좀 많이 보이는 팀이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텐데, 내일은 이제 라텔이랑 마이즈면은 그래도 괜찮은 선발 투수들이 나오는 셈이에요. 물론 라텔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맞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제구가 좋은 선수고 방어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다고는 봐야죠. 거의 뭐 한 10경기 가까이.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이제 케이시 마이즈도, 얘도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이 친구가 있을 때까지는 꽤나 잘 버텼는데, 얘가 내려가고 난 이후에 불펜에서 조금 처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어쨌든 방어율 자체는 2.96으로 괜찮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원정에서 홈에 비해서는 1.84에 비해서는 원정 3.82로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다 볼넷이 좀 적은 편이고, 낮 경기 때는 밤 경기에 비해서 방어율이 뭐 한 3점대 정도로 충분히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8.5를 준 게, 사실 얘네들 요즘 시리즈 보면은 오바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보면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8.5 기준으로는 10경기 중에 9번이 오바고 8경기 연속으로 오바가 뜨고 있어요. 그만큼 약간은 지금 마운드에도 균열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사실 지금은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반대로 템파베이는 최근 30경기 동안 22승 8패로 같은 기간 전체 승률 1위, 템파베이의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분석한 거에 비해서는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라 오늘은 조금은 사리고 싶은 날인 것 같고, 오늘도 뭐 바람이 안쪽으로 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템파 승이나 8.5 기준에는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지표로는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조사했던 부분들이 딱 한 군데로 몰리는 건 아니어서 조금 조심하고 싶은 경기네요.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베일리 폴터랑 라이터는 최근에 좀 못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상보다 잘해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사실 실점도 조금 많아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베일리 폴터는 요즘에 이닝 소화도 많이 못해요. 한 7, 89 정도만 던지면서 5이닝 정도만 먹고 있는데, 그래도 한창 조금 이제 무너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해주고는 있습니다. 방어율도 봐줄만 하죠. 잭라이터도 작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팀은 피츠버그랑 텍사스는 디트로이트랑 더불어서 둘 다 낮 경기 때 대표적인 언더팀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피츠버그는 원래부터 빠따가 안 좋은 팀이지만은 낮 경기 때는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텍사스도 예래로 낮 경기 때 조금 약해지는 게 있죠. 그리고 방어율상으로는 피츠버그는 낮 경기 때 전체 뭐 4등 정도로 방어율이 꽤나 좋게 찍히고 있고요. 텍사스는 낮 경기 방어율이 전체 2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팀 모두 다 낮 경기인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언더 쪽으로는 볼만하다. 그래서 둘 다 사실 뭐 빠따가 좋은 팀들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그 전까지는 텍사스의 요즘 몇몇 선수들이 빠따가 괜찮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길게 가지는 못했었죠. 피츠버그는 늘 그냥 가끔 가다가 한번 터지는 거지 어지간해서 못하는 팀이고 사실 선발 투수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경기를 9점으로 줬으면은 저는 뭐 언더 보는 거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예요. 두 팀 모두 다 9.5씩이나 되는 기준점에는 최근에 언더 게임이 꽤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발 투수가 조금 걱정이다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토론토 대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거는 뭐 딱히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할 게 크게 없고 베시시랑 하우저가 붙는데 글쎄 크리스 베시도 지금 방어율이 3.75나 됐으면은 시즌 초반에 잘할 때에 비해서는 꽤나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5월달 들어서 방어율이 5.06으로 많이 좀 곤두박질을 쳤었는데 그래도 6월에는 3.60 정도로 그래도 이 친구의 뭐 평균적인 모습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닝도 막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6이닝 3경기 동안 뭐 20이닝을 먹어준다든지 올해는 뭐 땅볼 유도 비율도 올랐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만은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홈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친구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게 볼 건 없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에드리안 하우저는 좀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다가 최근 5경기들은 전부 다 선발로 많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브라이스 윌슨이 화싹에서 한 자리를 먹고 있다가 하우저가 오면서 선발을 하우저가 먹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방어 2.15로 괜찮고 거의 뭐 매일 거의 뭐 그냥 많은 경기들을 한 6인 이상 소화를 해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볼넷 4개 피안타도 맞고 하고 피홈런도 맞으면서 5이닝 3실점에 그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우저도 조금은 의심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좀 예상외로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못 미친 거여서 여전히 뭐 그래도 평균치는 해주고 있기는 한데 걱정되는 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어쨌든 간에 화싹은 얘네들 뭐 지금 기록상으로 좋지가 못하고 원정에서는 8승 32패 40경기 중에 뭐 8승밖에 없는 셈이니까 승률이 한 20%밖에 안 되죠. 최근에 여전히 계속해서 빠따는 못 치고 있고 10경기 동안 뭐 1승 9패 이러고 있는지라 화싹을 뭐 대단히 올려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론토가 그 전에 비해서는 빠따의 이런 강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배당은 맛은 없지만 저는 크게 욕심은 안 내고 토론토 승에다가 뭐 언더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에드리안 하우저를 조금 이제 못 믿게 됐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9.5 기준 언더 정도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샌디 알칸타라랑 이제 브라이스 엘더가 붙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경기예요. 일단은 샌디 알칸타라 그 전까지 정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에 엄청 못하는 3명의 선발들과 더불어서 샌디 알칸타라의 이런 WHIP가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3경기 정도 되면서는 전부 뭐 이닝도 꽤나 먹기도 하고 그 전에 비해서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이랬었는데 상대가 이제 콜로라도,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이렇게 만난 거였었습니다. 필라델피아한테까지 뭐 선전했지만 그 전에 두 팀은 빠따를 못 치는 팀이고 그리고 애틀랜타는 지금 빠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애틀랜타가 요즘 그래도 안타를 조금 치고 있긴 한데 아쿠냐라든지 뭐 맷 올슨 이런 애들 말고는 대부분의 타자들이 OPS 생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맷 올슨이 무안타에 그치고 아쿠냐는 뭐 1인분 했지만 다른 애들이 꽤나 치면서 마이애미 유리 페레즈를 뭐 쪼들겨 패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일단은 애틀랜타의 빠따 기세 이게 조금 애매하고 알칸타라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진지라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브라이셀더는 믿을만한 선발이 아니기도 해요. 근데 뭐 저저번 경기 때 그때 한번 이제 8이닝을 먹어주는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지만 바로 이제 또 직전 경기 때는 3.1이닝 만에 4실점 볼넷 3개 주고 피홈런 하나 맞으면서 홈에서 콜로라도 같은 약한 빠따를 맞이를 했었는데 그때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역시나 뭐 믿을 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피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사실은 뭐 오바 같은 거 살짝 볼까 싶었는데 지금 얘네들 빠따에는 특히 애틀랜타 빠따를 뭐 믿고 가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미러키 경기 요 경기는 지금 미러키가 계속해서 빠따가 괜찮은 상황이 있어요. 지지난번 경기 때 19안타로 17득점을 내더니 어제도 뭐 11안타에 9득점
미러키의 기세가 꽤나 괜찮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좀 옐리치 같은 애들은 계속 잘하고 있기도 하고 미러키 요즘에 빠따 기세는 좋아 보여. 반대로 미네소타는 최근 9경기 동안 뭐 1승 8패로 부진하고 딱 한 번 그 1승 했던 경기가 시시내티한테 17안타 4홈런 12득점을 냈던 경기인데 그 외에는 전부 한 자릿수 안타고 빠따가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벅스턴 같은 애들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미네소타 빠따가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좀 이제 낮 경기 편차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미네소타는 낮 경기를 조금 못하는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OPS가 밤 경기 때는 전체 4등인데 낮 경기 때는 뒤에서 5등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어상으로도 미네소타는 낮 경기 때 조금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낮 경기 성적이 좋지 못한 편. 그거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미러키는요. 일단 낮 경기 때 빠따가 조금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어상으로는 오히려 낮 경기 때 방어력이 엄청 안 좋아요. 밤 경기 때는 전체 3등 수준이면은 낮 경기 때는 24등에 그친다. 그래서 미러키는 낮 경기 때 오바 기세가 보이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선발 투수들을 비교를 하면 이제 그 데이비 페스타랑 그 프리스터가 붙는데요. 사실 페스타는 저는 뭐 크게 뭐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얘는 스토프 능력은 있어요. 삼진을 잡는 능력은 괜찮다고 평가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 이닝 소화가 짧다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신인 투수 티를 못 벗어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킴 프리스터는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한 3년 전부터 얘를 봤는데 그때는 정말 못했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는. 근데 올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5경기 동안에는 1.86으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삼진 잡는 거나 그런 건 없지만은 뭐 볼넷 쳤고 피홈런 쳤고 이러면서 프리스터가 꽤나 안정감 있는 이런 한 자리를 먹었거든요. 더구나 이 중에는 뭐 오프너 써가면서 앞쪽에 까다로운 상대들을 이제 좀 넘긴 다음에 무난하게 길게 활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낮 경기 때도 보면은 물론 얘네들은 연차가 짧기 때문에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페스타는 낮 경기 때 안 좋은 편이고 프리스터는 낮 경기 때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미러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에 빠따 기세나 내일 선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미러키 쪽으로 조금 괜찮게 보인다. 그 정도는 얘기를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요. 참 이 시리즈는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구도상으로는 딱 이제 어제 같은 경기 서로 간에 득점 꽤나 내면서 오바가 나오는 뭐 그런 경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선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날에는 안드레 팔란테도 그렇고 꽤나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둘 다 호투라는 모양새였었는데 어제 경기 때는 사실 소니 그레이가 많은 우위가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상대가 원래 이제 웨이드 말리 차례인데 부상자마다 가가지고 불펜데이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 불펜데이를 세인트루이스가 공략을 잘 못했고 이제 소니 그레이가 그냥 한 5이닝 정도를 좀 적당히 맞고 내려갔는데 신시내티가 뭐 역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차곡차곡 점수는 조금씩 나다가 막판에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9회 때 점수 많이 뽑고 아레나도의 뭐 동점 홈런 그 다음에 연장 가가지고 이기는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양 팀은 어느 한쪽이 지금 더 좋은 팀이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발 투수상으로 보면 에벗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벗은 지금 방어율이 1.84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FIP 이 방어율 대비 FIP가 조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3점대 한 초중반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 성적을 길게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란 생각이 있어요.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도 5.2 동안 5실점 물론 이 친구의 자책점은 한 점밖에 없었지만은 피홈런도 뭐 2방 맞기도 하고 이래갖고 저는 이제 원정일 때는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미콜라스는 그냥 사실 한창 좋을 때보단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단 낫긴 합니다. 원래부터 뭐 볼넷 같은 것들은 적게 유지를 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두 팀 다 불펜도 많이 쓰고 연장까지 가면서 그래서 조금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나는 어제도 소니 그레이 같은 선수 상대로 신시내티가 그 정도 뽑고 우세한 경기를 했다면은 에본 나오는 날에는 그냥 이거는 역배 받았으면 역배 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기세가 7경기 동안 6승 1패 이런 식으로 좋고 막 5연승이긴 한데 저는 뭐 미콜라스를 믿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그냥 에벗이 조금 더 믿음을 간다 이런 생각이어갖고 이 정도 배당이면은 역배 같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리고 다음 컵스 대 시애틀 경기인데 콜린 레아랑 길버트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두고 나서는 계속해서 리글리 필드에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난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내일도 일단 이런 바람 같은 거 보고 시작할게요. 내일도 리글리 필드에서 바깥쪽으로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부는 편이에요. 어제는 막 거의 한 15, 16마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은요 올 시즌에 이 친구의 OAA 이게 수비 범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냥 수비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PCA는 올 시즌 상위 그냥 1% 정도의 그냥 수비를 가장 잘하는 중견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어제만 2번의 이런 외야 수비 실책을 저질렀다. 그만큼
지금 리그 전체도 손꼽히는 중견수마저 되게 얼탈 정도로 그만큼 컵스의 바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거든요. 자, 어제 경기 때 이제 리글리필드의 바람 상태가 한 18마일가량 이렇게 외야로 좀 불고, 그리고 돌풍이 부는 경우에는 최대한 32마일까지. 32마일은 엄청 심한 바람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분 터라갖고, 물론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컵스의 리글리 필드에 이런 바람 상태가 심상치 않다.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어제보다는 선발들의 상태가 그래도 조금은 뭐 나아진 것 같기는 해. 길버트도 뭐 복귀 전에 잘했지만은, 삼진 10개 잡고 잘했지만은 늘 이제 피홈런은 한 30개가량 맞는 투수고, 콜린 레아도 좀 이제 피홈런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올 시즌에도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 둘 다 이렇게 좀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들이 꽤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볼 투수들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내일도 꽤나 이제 외야수들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거고, 홈런이 꽤나 많이 터지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첫날에도 홈런이 6방 터졌는데 어제도 6방 터지고 이런 날인지라, 저는 내일도 똑같이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바람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최근에 3일 동안 홈런이 그 42, 46, 43가 그렇게 터져가지고 최근 3일 동안 평균적으로 44개의 홈런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7일 동안에는 물론 뭐 경기 수가 작은 날도 있었지만은 28개의 홈런이 터졌어요. 그만큼 요즘 미국의 바람 상태, 메이저리그 경기 할 때마다 바깥쪽으로 많이 불고 홈런이 많이 터진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한 번 그냥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선발 투수를 봤을 때도 그냥 로건 길버트가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복귀 전 때도 뭐 삼진 10개 잡고 괜찮았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부터 홈런에는 좀 약점이 있는 선수이기도 해가지고, 오늘도 한번 일찌감치 그냥 오바가 터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 어제 외야 쪽으로 바람이 조금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외야 쪽으로 조금 더 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부는 분도 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분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던데, 어제 경기는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나는 일단 메릴 켈리가 이 쿠어스 필드에서 상당히 강한 선수다, 그런 면모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 전날에 이제 갤런도 사실 쿠어스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갤런은 털리고, 어제 메릴 켈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버텼단 말이죠. 사실 이게 메릴 켈리도 딱 이제 내려갈 때 2루타 하나 맞고, 그리고 이제 뭐 주자 출루 시켜가지고 무사 1, 2루로 내려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콜로라도한테 역전당할 그림까지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라이언 톰슨이 픽오프로 2루 주자를 잡아내고 일단 이닝을 잘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기가 있었는데 불펜 투수가 잘 막아준 셈이었었어요,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브랜든 파트가 나온다. 아시다시피 지금 브랜든 파트는 시즌 초반에는 3선발 격으로 볼넷 되게 안 주고 잘했었는데, 어느덧 지금 방어율이 5.38입니다. 최근 상태가 되게 좋지가 못해요. 워싱턴한테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8실점 해가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 경기도 3이닝 동안 6실점 이렇게 하면서 피어런도 적지가 않기도 하고, 그냥 제구 말고는 강점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쿠어스 필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뭐 메리 켈리보다는 확연히 좀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고, 뭐 샌더 텔라는 말해 뭐합니까? WHRB 1.97, 이닝당 주자 출루가 거의 뭐 2명에 달한다. 직전 경기 워싱턴 만나가지고 5이닝 2실점, 그거 이제 홈도 아니고 이제 워싱턴 원정이었었죠. 그 당시에 워싱턴이 빠따를 되게 못 쳤는데, 그때 한번 샌더 텔라가 깔끔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늘 이제 메이저리그 피안타 전체 1등 이런 친구다 보니까 요즘에 애리조나가 빠따를 못 치지도 않거든요. 더구나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기도 하고, 저는 내일도 양팀의 선발 상태는 그냥 오바를 그리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외부 환경적인 조건들도 꽤나 오바에 웃어주는 분도 있는지라서, 콜로라도는 또 수비를 되게 못하는 팀이기도 해요. 실책도 많고. 애리조나 쪽을 좀 좋게 보면서 오바까지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보스턴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도 바람 자체는 외야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는 뭐 별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첫 경기 때는 이제 사실 뭐 헤이든 버드송이 나온다든지 헌터 도비스가 나온다든지 약간은 좀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었었는데, 어제도 뭐 랜던 루프 대 브라이언 베오, 이거는 루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랜던 루프도 올 시즌 홈에서의 활약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도 점수가 좀 많이 안 터지고 뭐 그렇게 이겼었는데, 오늘은 로비레이 대 지올리터면은 일단은 로비레이한테 웃어주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로비레이도 최근 경기들에서는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뭐 이제 좀 로건에 비해 필적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원투펀치 격이었었고, 방어율도 상당히 좋고 승리 요정이었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이제 쿠어스필드에서 고생을 한다든지,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도 좀 고전을 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직전 클리블랜드 경기는 빠따가 너무 못 도와준 경기예요. 득점권 뭐 13타수 1안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로비레이 자체는 좋은 선수지만 요즘에 한 최근 2경기가량은 조금 균열이 있다,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원래 뭐 피홈런이 약점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 홈런이 정말 안 터지는 홈런 파크 팩터가 되게 낮은 이런 구장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로비레이는 좋게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지올리토는 얘는 되게 주사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은 주사위가 되게 잘 터지는 편이에요. 얘는 이제 직전 시애틀전에서 그날은 이제 뭐 구속이 평균보다 뭐 한 1.1마나 더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전성기급으로 구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진 뭐 10개 잡고 이러면서 꽤나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날에는 또 한없이 안 좋은지라 내일 뭐 당장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사위형 플레이어인 지올리토보다는 확실히 로비레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게 느껴지긴 한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이 경기는 지금 빠따상으로도 뭐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잘 못 치고 보스턴도 데버스라든지 브레이거먼이 없는 상황에서 빠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1차전에서는 좀 양팀 다 점수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그 경기 말고는 최근에 둘 다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7.5를 준 게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올리토가 개털릴 수도 있는 거고 로비레도 요즘에 약간 흠이 있다면은 점수를 조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7.5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생각은 언더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사실 언더를 별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고, 뭐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기는 봐요. 로비레이 등판이니까. 하지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얘를 뭐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 이 경기는 근데 뭐 지올리토가 만약에 자빠진다면은 샌프가 쉽게 이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보스턴도 점수가 되게 안 나고 한 점 차 게임도 많고 샌프는 이 한 점 차 게임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어슬렉티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시어스랑 세코니가 붙네요. 이거는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5할 승률 언저리가 나오는 팀이잖아요. 근데 리그에서 이제 좌안을 만났을 때는 콜로라도 다음으로 승률이 안 좋은 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어스도 사실 그 전까지 진짜 못했다가 제가 뭐 2점대 3점대 방어해서 5점대로 넘어갔다 그랬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는 휴스턴 만나가지고 또 개털리기도 하고, 근데 그전에는 천사 만나가지고 막 5.1이 2실점. 그러니까 얘도 되게 오락가락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시기로 봐야 되긴 한다.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이 시어스의 상태가 참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클리블랜드가 빠따에 뭐 일가견이 있는 팀은 아니어서 그래도 시어스가 조금은 나을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얘는 또 이제 뭐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지라서 사실 뭐 보기 좋은 매치는 아닌데 생각보다 좀 역배를 볼만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슬레이드 세코니도 요즘에 생각보다 그냥 5이닝 정도를 잘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슬렉스의 빠따도 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경기 같은데 클리블랜드가 좌안한테 굉장히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역배 조금 보고 싶은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9.5의 정도의 기준점도 보통 이제 어슬렉스 경기가 언더보기 참 안 좋은 그런 애들인데, 만약에 시어스가 조금 막아준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뭐 언더도 생각해봄직은 그 정도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 대 휴스턴 경기도 있습니다. 핸드릭스랑 구스토 경기인데, 저는 핸드릭스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인식하기를 옛날에는 참 잘했어요. 옛날에는 구속 안 나오고 근데 제구의 마왕이어가지고 시카고 컵스 시절에는 막 이닝도 잘 먹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지난 몇 년간에는 나이도 너무 많은지라서 지금 방어율도 그렇고 썩 볼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기는 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요즘에는 좀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더구나 직전 양키스를 삼진 9개 잡으면서 막는다든지 그런 게임도 해주긴 하거든요. 요즘에 좀 잘하고는 있지만은 3, 4실점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애라서 좀 실점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는 좀 막연한 거고, 뭐 이 친구 경우는 사실 저는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휴스턴도 이제 지금 이제 라이언 구스토가 나오는데 시즌 초반에는 생각보다 많이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닝 조화도 많이 못 먹고 선발도 잘렸는데, 요즘에 다시 선발로 나와가지고 막 6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뭐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 저는 별로 보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별로 볼만하지가 않다. 지금 따지고 보면 휴스턴이 최근에 어슬렉스나 천사 같은 지구내 약팀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 좀 승리를 챙겨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이 구스토를 믿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샌디에고 대 켄자 경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바스케스랑 루고가 붙는데, 바스케스는 도미니칸 치고는 구속은 많이 안 나오지만 이 친구의 싱커 이런 퀄리티가 꽤나 있는 선수라고 몇 번 했었어요. 싱커가 플러스 9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사실 요즘에는 바스케스 좀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이닝을 많이 못 먹을 때도 있기도 하고 얻어맞을 때도 있는데, 특히 좀 제구 불안이 좀 있는 선수죠. 올 시즌은 이제 73이닝 동안 볼넷이 35개다.
그나마 요즘에 조금 괜찮아진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친구를 뭐 저는 뭐 오래 믿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또 낮 경기 때 약점이 있다든지, 그리고 캔자스시티도 얘네들도 낮 경기 조금 얘기를 할 게 있는 게 OPS가 밤 경기 꼴찌인 거에 비해서 낮 경기 때는 꽤나 잘 치는 팀입니다. 낮 경기 때도 마운드는 그럭저럭이에요. 그래서 내일 기본적으로 이제 세스 루고가 2년 전에는 샌디에고였었죠. 그때부터 슬슬 잘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 시즌도 뭐 3.05고, 더구나 최근 경기에 들어서는 루고가 다시 부상을 털고 좀 잘해지고 있는 면모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커브에 강점이 많이 있는 선수예요. 직전 경기 때 커브를 가장 많이 던졌고, 커브의 뭐 구속이라든지, 사실 커브는 뭐 구속이 잘 나와봤자 별로 쓸 데는 없지만은 어쨌든 포심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공들이랑 배합이 잘 돼가지고 커브가 일단은 구속이 잘 나왔고, 그리고 RPM이 평균보다 209회나 더 많이 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루고의 커브가 직전 경기 때 상당히 좋았었다. 이러면서 삼진을 9개나 잡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세스 루고다운 피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루고가 좋은 상태라면은 저는 그 전에 매치업들보다는 켄자가 꽤나 이점이 있는, 뭐 바스켓도 낮 경기 때 약한데 일단은 켄자는 루고 미드만 하고 낮 경기 때 빠따가 좋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켄자를 못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샌디에고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가 막 타티스 같은 애들 15타수 무안타 썼다가 어제 뭐 3런이라든지 되게 뭐 호수비도 해주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한껏 올린 상태인지라서 저는 지금 샌디에고의 분위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켄자의 역배 같은 게 만약에 있었으면 볼 텐데 켄자가 정배여서 메리트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서요. 언더 같은 것들, 사실 또 언더를 보자니 나는 루고는 믿지만 바스케스가 낮 경기 때 약하고 켄자도 뭐 낮 경기 때 빠따를 잘 친다길래, 근데 켄자가 사실 요즘에는 빠따가 좀 오락가락해요. 사연은 달리다가 지금 또 뭐 직전 경기 때 그냥 아주 뭐 침묵하기도 하고 이런지라도 지표대로 따라가기에도 맛은 없다. 그런 경기 같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언더만 살짝 보는 정도? 한 점차 게임도 생각은 조금 나고, 켄자가 역배였으면 볼만했을 텐데 그게 아닌지라 켄자 역배를 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저스 대 워싱턴입니다. 일단 다저스가 얘네들 낮 경기 때는 잘하는 팀이거든요. 낮 경기 때도 다저스 낮 경기 때 일단은 OPS 같은 거 꽤나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방어상으로는 다저스가 낮 경기 때는 방어율이 꽤나 나와요. 근데 하필이면 내일이 좀 불펜데이다 이런지라 아마 오타니가 오늘도 한 1이닝 정도만 던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냥 짧게만 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마이너를 이제 못 내려가잖아요. 이 친구는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빠따를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을 못해. 그래서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실전 투구로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도 오타니가 뭐 1이닝 동안 뭐 실점도 하나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구속 자체는 원래는 한 95, 6마일에서 천천히 끌어올릴 생각이었지만은 상대가 또 라이벌 샌디에고다 보니까 100마일을 그냥 뿌려버렸다, 이런 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요즘에 다저스의 이런 마운드 상태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불펜을 얘기를 하자면은 다저스의 불펜은 요즘에 이렇게 좀 홀드 같은 것들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잘 안 무너지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들개기 던질 수도 꽤나 있기도 하고, 지금 불펜들이 뭐 코팩이라든지 이런 애들 돌아와서 예이치도 그렇고 던지는 애들이 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스캇도 좋아하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다저스가 불펜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난 다저스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워싱턴 소로카가 나오는데, 소로카도 한참 안 좋을 때 비해선 지금은 괜찮기는 해요. 요즘에는 볼넷이 그 전에 좀 괜찮았다가 약간은 많아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실점이 늘긴 했고, 최근 두 경기 동안 홈런이 2방, 어제 얘네들 경기가 홈런이 8방 터졌거든요. 내 소로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전혀 뭐 2019년 옛날 그때 한창 좋았던 시절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긴 해가지고, 저는 소로카는 걱정되는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다저스가 낮 경기 때 조금 세다? 그런 거라든지, 오타니는 사실 뭐 길게 안 갈 거라서 저는 뭐 기대치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다저스가 뭐 던질 투수들도 많은 편이고, 그냥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싶긴 하네요. 다저스가 빠따가 생각보다 지금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저는 뭐 배당도 맛도 없고 굳이 이건 뭐 다저스 쪽으로 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많이는 안 되고요. 뭐 오바 같은 거? 그 정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다저스가 메리트가 그렇게 좀 없다고 생각하는지라서.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대 매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지금 뭐 1, 2위를 다투는 이런 팀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가 첫 경기를 따가지고 선두로 올라갔었는데, 어제 경기 매치가 또 대승을 얻었었습니다. 어제 매치가 이제 솔로 홈런으로만 7방을 터뜨리고 막 백투백투백 홈런도 치고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선발 믹 아벨, 어린 친구를 괴롭혔었어요. 매치도 사실 요즘에 제가 소토 같은 애들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분위기가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루사르도랑 피서슨이 붙는데, 아시다시피 루사르도는
한창 잘하다가 6월달 초반에 미러키한테 3.1이닝 12실점, 토론토한테 2.1이닝 8실점 이렇게 두 경기 동안 20자책점이라는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 때 컵스 만나서 잘하더니 마이애미 만나가지고 또 5이닝 동안 볼넷 4개 4실점 이렇게 좀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좀 이제 올 시즌에는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던져본다든지 약간의 변화를 꽤 했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포심을 또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컵스전에 조금 잘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마이애미 만나가지고 또 막 싱커 같은 거 던져대고 이러면서 또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루사르도는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 지금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다음 매치가 뭐 좌안에서 조금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루사르도가 지금 꽤나 걱정되는 상태라고 보이긴 합니다. 반대로 데이비 피터슨 올 시즌의 방어율 2.60이죠. 지금 사실 매치가 이 좌안 선발들이 작년에 잘했던 머나이 같은 애도 아직 못 뛰고 있고 영입해온 이제 몬타스 같은 애들도 지금 이제야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매치의 마운드를 가장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선수는 이 피터슨이거든요. 방어율로 보나 여러 가지 활약들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 이런 그 땅볼 유도율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이런 강타선을 조금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의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뭐 다저스 상대로도 되게 잘한다든지 본인이 좀 열세였던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는지라서 저는 피터슨은 지금 매치의 에이스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재밌을 만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저는 뭐 매치를 좋게 볼 것 같아요. 딱 그냥 어제 경기도 바다가 되게 좋았다거나 요즘에 저는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흔들리고 있는 루사르도보다는 피터슨이 믿을만하지 않나. 올 시즌은 사실 홈이나 원정편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저는 그래서 피터슨을 좋게 보는 면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수를 좀 차곡차곡 쌓는다면은 뭐 오바 생각도 나기는 해. 되게 치열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냥 매치의 승 쪽으로 근데 뭐 영마행 같은 것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BA 이제 7차전 파이널 이제 최종전입니다. 오클라호마 홈으로 오는 7차전이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오클라호마가 시리즈를 막 4대1 4대2 이렇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무난하게 우승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리즈가 7차전까지 왔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인디애나를 약하게 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인디애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마 저 말고도 여러 전문가들이 오클라호마의 무난한 우승을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인디애나가 이걸 7차전까지 끌고 왔다? 그만큼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디애나가 훨씬 더 강한 팀이다. 그렇게 볼만한 근거거든요. 좀 얘기를 할 만한 거는 자 오클라호마가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해가지고 올 시즌 이제 105번째 경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4, 5, 6차전이 뭐 102, 103, 104번째 경기였었는데 그때 보니까 올 시즌 전체에서도 오클라호마 이제 패스가 돈 거 그게 가장 적은 경기들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아무래도 지금 정통 포인트가 더 없기도 하고 공격에서는 스가한테 이렇게 좀 의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하고자 서브 가드로 뭐 케이스 월라스를 배치를 한다더니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케이스 월라스 다시 이제 주전에서 빼버렸고 하텐슈탄을 다시 뭐 올려갖고 투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스가가 뭐 볼 운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득점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일단은 과부하가 많이 오는 상황이고요.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때 스가한테서 뭐 턴오버를 6개를 뺏어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잘 막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 때는 할리버튼이 이제 부상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못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시리즈가 끝날 것 같다고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할리버튼 그래도 1인분 했었죠. 공격적인 면에서는 직전 경기 때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한테 턴오버를 이제 한 21개를 유발을 하면서 되게 좀 잘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번 경기 때 인디애나 스틸이 16개나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맥코넬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인디애나는 오클이 스가한테 많이 좀 공격에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한 채 최대한 스가에 대한 압박 그리고 패스의 줄기가 돌기 어렵게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가 3점슛 같은 것들이 되게 시도수도 낮고 부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모에서는 인디애나가 지금 수비도 꽤나 잘해주고 있고 공격 면에서도 오클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직전 경기 오클이 91점에 그친 거는 올 시즌 정규 시즌 다 합해가지고 104경기 동안 가장 저득점 경기였었다. 그만큼 그냥 인디애나가 생각보다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7차전이니까 기준점 215를 줬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220점을 조금 넘기는 기준점을 줬단 말이에요. 나 이거 원래 언더 보려고 했는데 215까지 기준점이 낮아져가지고 참 복잡한 것 같아. 사실 지금 이제 할리버튼이 원래부터 수비를 못하는 선수기도 하고 부상이 달려있다 보니까
오클라호마는 최대한 할리버튼을 공략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할리버튼을 이제 미스매치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크린으로 할리버튼을 좀 맞상대를 했던 게 8번밖에 안 돼요. 이게 클리블랜드는 인디애나 만났을 때 할리버튼한테 스크린 수비로 얘를 맞닥뜨렸던 게 공략을 했던 게 30번이 넘을 정도로 막 그렇게 집요하게 할리버튼을 공략을 했는데 오클은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 이게 오클라호마의 게임 플랜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측이 무의미하지만 저 그냥 언더나 인디애나 프렌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오클라호마 올 시즌 68승을 했는데 우승을 못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진짜 막 제이덕 터지고 이런 날 아니면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글쎄요, 홈으로 오고 7차전이다 보니까 둘 다 여태까지 이제 우승이 없는 팀들이어서 인디애나의 뭐 7.5프렌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 어디가 우승하든 예측에 자신이 없네요. 파이널 7차전인지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5점은 좀 너무 낮아도 그래도 한번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보면서 인디애나 프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